현 정부 부동산 대책 참 논란이 뜨겁습니다. 대책은 꾸준히 내놓고 있는데 집값은 내리지 않아서 그러겠지요.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여러 번 대책이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이용호 의원 22번이나 대책 낸 거 아니냐? 그랬는데 다 안 됐지 않았냐? 실제로는 21번인가 된다고 해요. 카운트를 잘못한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김현미 장관은 그 22번째 대책은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 언론이 잘못 센 거고 실제는 4번째 대책이다. 또 이것도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번 대책 냈잖아요. 왜 그렇게 여러 번 내냐? 잘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니냐? 그런데 김현미 장관은 아니다. 종합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밝힙니다. 잘 작동이 되고 있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고요. 노무현 정부 때 홍보수석을 했던 조기숙 교수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입장 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것이요.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 수도권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라 그랬는데 안 판 공직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세종에도 좀 집이 있고 사실 수도권 투기 규제 지역에 묶인 곳은 아니다 이런 해명도 나오지만 아무튼 말해도 잘 안 지켜지고 그러면 왜 안 팔겠느냐? 오르니까 안 팔 것 아니냐? 당신들은 그러면서 왜 남한테만 못 사게 하느냐? 이런 비난들이 일부 국민들한테서 나오는 거죠. 참 부동산 대책 어렵습니다. 이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보려고 하는데 어디를 제대로 잡아야 될까요?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그때 발표하는 것이 정책 아닙니까? 주거복지 정책도 부동산 대책이라고 카운트하는 거고요. 모든 걸 다 집값 관련해서 대책 내세운 거 아니에요? 이거 4번이냐 22번이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숫자에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의원님께서 모르시니까 대답한 겁니다. 4번을 냈으면 3번은 실패한 거네요? 아닙니다. 됩니까?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잘 가고 있습니까?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정부 들어 땜질식 정부 대책이 발표됐지만 집값은 안정되지 않고 전월세 보증금은 덩달아 오르고 있어서 서민들이 주거권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신년사에서 대통령께서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출 것을 약속하셨지만 현실은 그 정반대로 가고 있죠. 이제 효과가 없다는 게 검증된 땜질식 처방은 즉시 중단해야 됩니다. 아무튼 공직자들이 솔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너무 많은 유동성이 시중에 풀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국제적인 저금리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많이 풀린 돈,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갈 곳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쪽에 몰림으로 해서 정부의 많은 노력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규제 대상 지역에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공무원 출신으로 지금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서울에 집이 있지만 또 세종에 원래 이런 경우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하지만 이런 것이 설명한다고 국민들께 납득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감성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일관되게 집행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국민들에게 가장 어필하는 그런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철 의원, 지금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하긴 아직 이르지만 어쨌든 잡겠다는 의지가 뚜렷하고 대책도 많이 내놓지만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효과는 없는 건 사실이에요. 오늘 점심 때 결혼 정년기에 어느 후배 기자 한 명하고 서울에 사는 밥을 먹었는데 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2년 전에 결혼한 내 동기 기자는 지금 순식간에 몇 억을 벌었다. 2년 전에 결혼을 함으로써. 집을 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결혼을 안 함으로써 지금 1, 2년 만에 이렇게 집이 없다. 그러면 집값이 안 오르느냐? 계속 올라서 그럼 집 언제 사냐?
그럼 지금이라도 빚내서 사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2년 전에는 문재인 정권 아니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었죠. 그때부터 계속해서 대책을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라는 거죠. 정세균 총리도 말을 했지만 지금 규제를 한다고 집을 안 삽니까? 엄청난 유동성이 풀려서 집을 무조건 삽니다. 지금 돈 조금만 있어도 삽니다. 또 정부가 계속 규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규제가 더 세게 나오기 전에 지금 사두자. 이런 심리가 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너무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좀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신경을 씀으로써 사람들이 더 많이 움직이고 더 집을 살려는 수요가 더 커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과연 어떻게 지금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좀 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은 수요를 너무 꺾으려는 규제 정책밖에 없다. 저는 공급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꺾을 수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수요를 자꾸 잰다고 해서 지금 집값이 꺾일 가능성이 없다. 정부가 좀 발상의 전환을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도 정부 정책이 대책이 좀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문제는 어렵죠. 사실은 완벽한 해결책은 없어 보이긴 한데 저도 사실 오르기 전에 팔았어요, 집을. 근데 이제 저는 부동산 대책의 정책적 목표가 주거 안정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주거 안정이 정책적 목표가 달성되기는커녕 주거 불안정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규제를 자꾸 내놓으니까 새 사는 분들은 사실 세를 못 구하고 있어요, 지금. 집을 못 사는 분들, 그러니까 대출금 규제 때문에 집을 사지 못하는 분들은 또 세 수요로 가는 겁니다. 전세 수요 이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 어때요? 사실 그 여러 채의 이자격인 어떤 세값, 임차료를 규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집을 안 사고 오랫동안 전세나 월세 이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그 가격이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집값을 잡는다라는 이런 중간 목표보다는 오히려 최종 목적인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노력한다. 여기에 맞추는 것이 낫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려면 돈 있는 사람도 여러 채 사가지고 임대를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세금 나가는 거고 임대료를 어느 정도 규제하면 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 실수요자 위주 플러스 또는 집을 못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주거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사실 서울과 같은 대도시로의 전입을 막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서울로 전입해오는 분들은 주로 아이들 학령기가 지나서 대학을 가고 나면 또 내려가거든요. 그럼 요 살 동안에 어떤 이런 임차료를 안정적으로 관리만 해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오히려 서민 주거 안정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책적 목표를 조금 더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부위원장이 국토부 장관 되면 1가구 다주택 허용하시겠네요? 저는 허용합니다. 이 부동산 문제, 김영준, 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갖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고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집값을 잡으면서도 공급을 통해서 누구나 한 채의 집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서 이렇게 오히려 그 해답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솔직히 집이 없는 분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방안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그 대신에 집값이 비싼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제대로 세금을 내서 떳떳하게 큰 집을 지니고 살 수 있도록 하고 한 채로 묶어 놓으니까요. 전부 다 지방에 있는 집을 다 팔고 서울에 집을 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지역적 불균형의 심화 자체도 아까 이제 윤 대변인 말한 것처럼 서울에는 한 채로 묶어 놓고 지방에 여러 채 있어도 된다든지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정부가 부동산 문제만큼은 반드시 잡겠다라고 강조를 해왔지요. 아마 그래서 대책도 계속 내놓고 그러는 것 같은데 시장이 정부 뜻대로 다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내용 이 시점에서 한번 다시 들어보죠. 저는 이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전월세는 과거에는 정말 미친 전월세 그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정부 하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그런 여러 가지 이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성환 평론가, 문재인 대통령은 더욱 강력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잡는다고 잡히지 않는 게 부동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전에도 우리가 숱한 그 교훈이나 경험칙을 갖고 있잖아요. 잡으려고 하면 안 잡히는 게 부동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또 이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공급 늘리고 나니까 집을 2채, 3채, 10채, 100채씩 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집 사서 부자 되니 나도 어떻게 해서든 갭 투자를 해서라도 집을 사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종의 광풍 같은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참 답답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정책적 조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급도 일정 부분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투기는 철저히 틀어막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투기를 만약에 이 출구를 뚫어주거나 이렇게 해버릴 경우에는 지금보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시중에 한 3천조 원 유동자금이 풀리는 상황에서 그걸 풀어주면은 정말 자산의 양극화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벌어질 겁니다. 이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해법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보유세밖에 없다. 그러니까 집을 보유하면 보유하는 데 따른 자기 스스로가 세금을 그만큼 응당하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문제 얘기할 때마다 1가구 1주택은 어떡합니까? 은퇴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은퇴한 분들한테 가혹한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은퇴한 분들 사이에서 그런다 그래요. 내가 정말 이 정부 들어서서 세금이 많이 올라서 집 3채 갖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파셔야죠, 사실은.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들 지금 12명 집 안 팔고 있다고 다주택자로 나오는데요. 팔아야죠. 오늘 청와대가 고위 관계자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위에 청와대부터 모범을 보이면서 강력한 대책 만들고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보유세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계속 끌고 나가야지 이걸 잡을 수 있지 단기간으로 뭐 하나 때려잡듯이 잡는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좀 감당해야 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금 젊은 층들한테 뭔가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을 주든 아니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돈 있으면 마음대로 집 사게 하자. 그래, 사되. 많이 갖고 있으면 세금 많이 내게 하자. 그런데 이런 대책들도 사실은 진작에 다 나오기도 했었어요, 신성 보면.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정부 들어서 이용호 의원 말 맞따라 22분이나 내놨으니까 집권 3년이니까 거의 2달이 안 돼서 하나씩 나왔는데 현장에서 판정은 내려졌어요. 정책은 못 잡았으니까 실패한 거죠. 전형적인 게 저희 가족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30, 40대에서 어떻게 해서 양가 부모라든지 저축한 걸로 전세에 들어갔는데 살다 보니까 자꾸 아파트 값은 자기들이 모으는 돈보다 빠르게 올라가니까 급하게 이른바 전세 끼고 또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이런데 이제 그게 다 무너진 거니까 돈도 못 빌리고 이제 되니까 결국은 그래 돼가지고 그러면 또 집값은 그대로 있으면 그나마 되는데 집값은 올라가 버리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돈 없는 사람만 결국은 집을 못 가게 되는 이런 구조가 다 가장 큰 문제고 청와대 부분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정책의 신뢰성 문제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적어도 고위공무원이 강남에 땅이 집이 있다는 이유로 그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고 생각하기는 않습니다만 국민의 신뢰의 부분은 문제가 있다. 예, 김도수 평론가. 부동산 정책에 성공한 정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은 전 세계에서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굉장히 압축적 성장을 했고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지속적인 성장을 30년 동안 계속해온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은 전문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다른 나라보다 대처를 잘해온 편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대한민국의 제일 다수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이런 것이 다른 나라에는 좀 볼 수 없지만 이미 우리나라에는 그거에 의해서 상당히 주거가 어느 정도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매 정권마다 이런 부동산 문제가 생기느냐. 부동산이 대체로 전문가 말에 의하면 10년에서 12년 주기를 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은 알다시피 공급을 하려면 최소 3년, 길면 한 5년에서 7년까지 대책을 내놔도 그 혜택을 보려고 하면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
수요 공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융 쪽의 수요 공급이 있고 하나는 실물 공급의 수요 공급이 있는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거는 주택 실물을 공급하는 것은 3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3년의 공급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금융의 수요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금융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DTI라든지 이런 걸 강화하면서 흔히들 언론에서 계속 땜질적 처방이라고 하지만 실제 부동산 정책은 땜질 처방을 해야 합니다. 예. 그때 계속 잡아가면서 조금씩 대응을 해야지 뭐 의사가 약 쓰듯이 한꺼번에 극약을 처방하면 안 되거든요. 증상을 봐가면서 정부가 그 모든 걸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 정책은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결과로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제 다주택 문제는 딱 하나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핵심이 뭐냐면 다주택을 임대소득자로 등록해주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예. 정책을 썼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정책이 효과를 보기 전에 무슨 파동이 일어났냐면 소위 갭 투자 형식으로 그래요. 예. 다주택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신호를 줬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조차도 이제 갭 투자를 유행처럼 하게 됐고 이것을 현재 못 막고 있는 것 이것이 최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부 당국자가 이번에 내놓은 그 김수현 정책실장이 내놓은 이 정책을 좀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교육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다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인데 정권은 짧고 이것은 길고. 예, 부동산 대책 짚어봤습니다.